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행정법 또 1순환 시작하게 됐습니다. 더운 여름날 경제학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행정법 하는 동안도 몹시 이제 더울 겁니다. 학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제 짜증나고 웬만하면 가기 싫고 집에서 혼자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유혹도 많이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시기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은 경제학 후반부부터 많이 망가지시고 또 행정법 시작할 때부터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오늘 이제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초심을 어쨌든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근데 또 행정법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점점 이제 공부를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데, 오늘의 이제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셔서 제대로 이번 1순환은 공부를 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비순환 할 때도 이제 중간에 하다가 또 힘드니까 그냥 1순환 때부터 열심히 하자 하고 또 책 덮고 그 사이에 읽어야지 했다가 읽기는커녕 또 오늘부터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신 분들도 이제 꽤 있을 거예요. 뭐 하여튼 1순환 넘어가면요, 나중에 2순환 때 됐을 때는 피셋이 이제 약하신 분들은 2순환 때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매우 힘듭니다. 피셋이 이제 자신 있는 분들은 2순환 때도 남들 이제 피셋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이제 행정법을 이제 달릴 수 있어요. 근데 피셋이 약하신 분들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2차 과목에 집중하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순환 때 좀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1순환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1순환은 기본적으로 이제 적어도 이제 예비순환 정도는 다 수강을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높아심에서 공부를 좀 늦게 이제 시작해서 뭐 지금 행정법 처음 시작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극소수 있는데 뭐 아마 손들기 민망해서 이제 안 되신 분들도 조금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더 힘들겠죠. 그럼 당연히 남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책을 읽어야 할 겁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처음 들으면서 남들은 뭐 윈터스쿨 예비순환 듣고 지금 1순환 듣는데 내가 지금 강사하는 말을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크게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라도 이제 더 알아가겠다는 자세로 남들보다 어쨌든 잠을 좀 더 줄이시든지 덜 놀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좀 더 많은 책을 보시면서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윈터나 이제 예비순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워크북으로 이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는 이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공부는 역시 정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시험을 앞두고서는요, 1년 동안 내가 공부한 양이 많아요. 많은데 시험 전날에는요, 그 많은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전날 워크북 있죠?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근데 시험 전날에도 워크북 1회독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이걸 다 읽는 거겠어요?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팍팍팍 넘기면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만 보고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시험 전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 쟁점과 암기라든가 이런 이제 더 요약된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전날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점점 느는 추세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은 가장 이제 바람직한 정도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양을 줄이는 게, 그리고 그 줄였던 거를 시험 전날에 내가 빨리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이제 정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조금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다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하고 자꾸 그냥 얇은 암기장 같은 책 가지고 그냥 자꾸 그것만 갖고 반복하고 시험 전날에도 이제 그것만 보려고, 이런 경향들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기는 한데, 높아지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 뭐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많이 암기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 쓰면은 그러면 뭐 시험 합격하는 데는 뭐 아무런 지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는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만 이제 잘 쓰면 되는 거니까. 물론 공부 방법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제가 정도라고 했지만 정도를 걸어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에 맞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내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거, 그게 나한테는 왕도예요. 정도든 아니든 간에 나한테 왕도는 내 머릿속에 가장 잘 들어가는 공부 방식이 이제 그게 왕도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에게 이제 편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줄여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험가에서는 이제 뭐 단권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권화라는 거는 이제 처음 책을 보면서 바로 단권화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 책에는 이제 줄 같은 걸 쳐놨어요. 줄 같은 걸 쳐놨으니까 이제 줄 쳐놓은 것 중에서 키워드다 싶은 것들을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단권화는요, 여러분 책에다가 그 책에 없는 내용들을 다른 데 있는 걸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게 진정한 단권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단권화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줄여서 내가 시험 보기 전날에 한 페이지를 다 읽지 않아도 그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만 보더라도 그 테마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싹 스크린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진정한 단권화예요. 그래서 키워드들만 떠올리면 내가 시험장에서 그 키워드들을 엮어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진정한 단권화입니다. 예컨대 어떤 학설이 있어요. 근데 학설이 교수님들마다 이제 다양한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학설은 이제 논거를 이 책에는 2개 있는데 저 책에 봤더니 교수님 책에 봤더니 다른 강사들 책에 봤더니 또 다른 논거가 있어. 그럴듯해. 그럼 그거 논거 여기다가 보태서 써요. 워크북에다가 이제 보태서 써. 그러다 보니까 워크북에는 논거가 한 2개 있었는데 한 5개쯤 논거를 만들어 놨어요. 공부할 때는 내가 엄청 공부하는 것 같아.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다 소화해가지고 내가 답안에다가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써놓기만 해놓고 다 소화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 하나 많아요. 오히려 5개 만드느라고 열심히 공부한 시간에 한두 개라도 똘똘한 놈을 제대로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암기하고 시험장에서 그 논거 한두 개를 빨리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지만 여러분 시간은 늘 부족해요. 실전에서도 부족하고요. 금년도 이제 2차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물론 들어가 보셔가지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나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빨리 종 좀 쳤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면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학설에서 논거를 5개 쓰고 4개 쓰고 이럴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거를 한 2개 정도 빨리 쓰고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똘똘한 놈을 논거를 확실하게 기억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안 까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갖다가 덕지덕지 끼워 넣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답안에다가 옮길 수 있게끔 컴팩트하게 결국 줄여가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정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전선을 넓혀야 하는 부분은 뭐냐? 행정법은 이제 법학이고요. 법학은 이제 결국 판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판례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일반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러고 이제 판례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을 갖다가 적용한 다양한 사례 중에 일부 판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바뀌면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일반 이론을 써보라 그러면 그건 잘 써. 근데 그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물어보면은 이게 뭐지? 어떤 이론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지? 이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을 적용한 판례들을 다양하게 접하는 게 그게 또 행정법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물론 이 교재에도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양한 사례를 다 커버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판례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저도 매년 연초에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이라고 해서 또 최신 판례 같은 걸 추가해서 또 무료 특강도 이제 하고요. 또 다른 이제 판례 교재가 있는데 뭐 그런 걸 통하든지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판례를 접하는 것은 공부하는데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뭐 나름대로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이제 전선을 넓히기 전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어쨌든 일반 이론을 확실하게 내 걸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이번 1순환 기간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워크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시고요. 예비순환 때까지는 이제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책은 이제 분량도 많고 양이 많아요. 근데 워크북도 이제 분량이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이론하고 약식 판례집, 약식 사례집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뭐 관련 판례하고 기출 사례 빼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일반 이론은 한 400페이지대로 이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밑줄 부분 위주로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 중에 키워드 남겨놓은 걸로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분량은 뭐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목표는 행정법의 일반 이론을 일순환 기간 중에서는 확실하게 내 걸로 정리를 하자. 그게 이번 일순환 강의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는 공부는 사실은 일순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순환 때는 이제 사례집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응용 능력을 이제 키우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어떤 일반 이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은 일순환이 사실상 마지막일 거예요. 이순환 때쯤 되면은 피색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고민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번 일순환 시간까지는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뭐 시험 시간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강의 목표 읽어보시고 강의 특징 보시면요. 일단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문제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 책을 볼 때 그때 이해가 되고 내 거 혼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수업 들었을 땐 이해가 됐는데 저녁에 가서 책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그래요. 상담할 때 수업 내용은 이해되냐? 들으면 이해됩니다. 근데 혼자 가서 책 읽으면은 그러면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이제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수업 때 이해가 되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래도 한 번, 두 번 자꾸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들었을 때 그날 저녁에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책을 혼자 보면은 그럼 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책을 읽어야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날 수업 들었을 때는 뭔가 좀 바르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게 남아있으니까 저녁 때 책이 이해가 되겠지만 나중에 나 혼자서라도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이번 일순환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읽고 여러 번 해독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 강의의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위한 강의가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합격은요, 이해만으로는 곤란하죠. 제가 항상 삼위일체를 강의했죠, 하죠. 거기 나와 있듯이 이해, 암기, 훈련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여러분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돼도요, 암기의 노력을 안 하면요, 수업 들었을 땐 이해가 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해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고 말해봐라, 써봐라 이러면 못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뭐 그냥 한담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연예인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수업 얘기하면서 뭐지? 하고 서로 물어보면서 간단하게 키워드더라도 얘기를 해보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떤 법학적 표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나올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가 됐어? 하고 스스로 놀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사실 공부하는 과목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경제학 공부할 때는 경제학 학습 모드를 갖춰야 되다가 법학할 때는 또 법학 모드로 바뀌었다가 또 정치학이나 행정학 할 때는 또 이쪽 모드로 또 바꿔야 되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정치학, 행정학 쓰는 답안을 쓰는 습관으로 또 법학 답안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법학 답안은 좀 정직해야 돼. 나와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창의력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창작하는 순간 얘는 뭐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게 법학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작은 금지되고 오히려 판례가 쓰고 있는 정확한 표현들 이걸 정확하게 박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익숙해지려면은 판례 문장 같은 거를 어쨌든 최대한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말하는 게 판사가 마치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판사가 쓰는 표현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도 많고 아직도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 막 이런 표현들 많아요. 많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차지하고라도 판례가 얘기하는 거,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확한 표현들이 있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답안에 많이 현출되는 게 좋아요. 채점자들이 나중에 채점할 때 어떻게 써요? 여러분의 글을 처음부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쭉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여름에 6월달에 시험 보고 7월달에 그 더운 날 채점하는데, 그죠?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읽으면서 어떻게? 키워드들 정확한 거 눈에 보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점수 1점, 1점씩 이렇게 주고 채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키워드들을 많이 이제 현출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암기가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암기는 여러분 노력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근데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 친구랑 같이 하란 말이야. 밥 먹고 나서 서로 물어보고 이러고 하려면 공부하면서도 그걸 의식하면서 공부한단 말이야.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다가 내가 안다 치고 넘어가고, 또 그냥 혼자 하다가 어디 확인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알았다고 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밥 먹고 하다 보면은 서로 물어보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물어봤는데 얘기 못하면 쪽팔리니까 다음에 공부할 때는 또 나름 이제 신경 쓰면서 키워드들도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근데 또 그럴 때 부작용은 뭐냐? 또 그거 답변하려고 또 그것만 공부하는 이런 부작용은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의식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씩 남는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거 할 때는요, 친구 간에 괜히 이제 쪽팔림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틀릴 수 있고 친구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로 물어보고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남기자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모르면 서로 다시 이제 리마인딩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이제 남기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 여러분이 답안을 써봐야 돼요. 근데 아직도 답안 쓰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 특히 이제 법학 답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 전에는 답안을 잘 쓰기가 어려워요.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진도 범위만 제대로 공부하면 답안을 잘 쓸 수가 있어. 그것만 암기하면. 하지만 법학 답안은 전체적으로는 어느 궤도에 올라가야 좀 잘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답안 작성을 나중에 하자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1순위한테 모의고사 볼 때는 꼭 응시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내가 정말 나는 못 쓰겠다 그러면 오픈북 테스트를, 오픈북 답안지를 또 줄 거예요. 그럼 오픈북이라도 점수는 뭐 0점 받더라도 내가 오픈북이라도 하면서 어쨌든 1시간 안에 열심히 이제 채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꾸 써보시란 말이에요. 오픈북 안 하겠다 해서 써서 점수가 낮았어요. 쪽팔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써보려고 노력해봐야 돼. 노력해보다 보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 수 있고, 답안을 어떻게 써야 조금씩 개선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쨌든 최대한 응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보는 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들을 매일매일 10분씩 20분씩 짤막짤막하게 한 번씩 쟁점마다 써보는 노력들을 하세요. 물론 이제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쪽지 시험 보면서 개념이라든가 쟁점들 써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하면서 하루를 이제 공부하다가 밤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개념들 한번 좀 써볼까? 중요하다고 생각한 쟁점들 학설 판례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이제 써보셔야 돼요. 써봐야 실력도 늘고, 그리고 나중에 답안도 빨리 쓸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안 다음에 써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마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답안을 못 쓰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일단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자, 어쨌든 어려운 내용도 쉽게 강의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다른 강사보다는 이제 좀 강의하는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많이 전달하지만 어렵게 전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은 이제 쉽게 전달하려고 이제 할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강의 진행 계획 보시면, 일단 예비순환 들었던 걸 전제로 하니까 예비순환보다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개념들이 나오면 기초 개념부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할 겁니다. 예비순환 공부하고 벌써 몇 달이 지났죠. 행정법 많이 남아 있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돼버렸죠. 그죠? 그 사이에 또 책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좀 남아 있겠지만, 그냥 예비 때 끝나고 1순환 때 하자 하고 그 사이에 굿바이 했던 분들은 너 언제 만났냐 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이제 책을 보게 될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초 개념들도 다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워크북 중심으로 어쨌든 진행을 하고요.
예비순환 때 봤던 정하준 교수님 책은요,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 두 개를 다 같이 읽으면 가장 좋겠으나, 그럴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때 한번 기초 토대를 다진다고 봤으니까 그 책은 이제 앞으로 안 보냐? 그러진 마시고요. 쟁점들이 나올 거야. 그럼 그 쟁점에 대해서 거꾸로 교수님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워크북으로 진도를 쭉 나가면서 거기 보면 정하준 교수님 책 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그 관련되는 것들에서 교수님 책을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쟁점, 예컨대 버크맨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가 있더라. 그럼 제 워크북으로 공부를 하되 교수님 책에서는 이걸 어떤 시각에서 서술을 했나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약간 이제 내용이 매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달리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교수님 책을 토시 하나하나 틀리지 않게 공부를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각으로 교수님들은 이렇게 썼구나 라고 한번 거꾸로 찾아서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은 들이진 않으시되 봤던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면서 그렇게 보면은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자, 법전. 이제 법전을 구입하신 분들이 아마 이제 다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뭐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예비순환 때 나눠줬던 이제 보충 자료에서 법전을 활용하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구입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 법전이에요. 그래서 법전이 찾는 데 익숙해야 돼. 찾는 데 익숙하려면 평소에 자주 활용을 해야 소송법 몇 쪽 어디에 있고 심판법이 어디에 있고 빨리빨리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전을 꼭 사서 추천하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뭐 꼭 금년도 법전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금년도 법전이 가지기를 저는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년까지는 그냥 전년도 법전이라도 친구는 서너 백 거 있으면 그냥 받아서 그냥 그거 써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시행이 되면서 조문이 이제 대폭 바뀌었어요. 자치법의 조문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은 옛날 자치법 가지고 공부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 같은 것도 최근에 좀 개정이 있었고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냥 금년도 거를 가능하면 활용하기를 권고하고요. 정의 그냥 친구한테 받은 게 있어서 작년 법전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적어도 자치법만큼은 이제 최근 법을 꼭 활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다양한 관점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다양한 사례들도 있고 학설도 다른 법학 과목보다는 교수님들의 학설 대립이 좀 심한 과목이 이제 행정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제가 이제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당연히 이제 답안에서는 학설도 중요하고 판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판례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긴 해요. 왜냐하면 학설은 여러 사람이 주장한 다양한 여러 견해가 있는 거고 판례는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판례는 현찰이고 학설은 어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판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학설을 답안에서 안 써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어떤 쟁점이 있으면 학설에도 배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학설을 소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학설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뭐 2개가 있는 학설이 있다. 그럼 긍정설, 부정설이 있다. 그럼 긍정설, 부정설의 논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단 말이야. 그냥 병렬적으로 학설 해놓고 긍정설은 이렇고 부정설은 이렇다. 판례는 긍정설이다. 검토해서 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쓰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가끔은요. 나는 긍정설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러한 판례도 긍정설이야. 근데 이런 판례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평을 하시오. 뭐 이런 스타일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나는 맨날 긍정설에 사고만 했단 말이야. 근데 부정설의 시각에서 이게 옳다라는 걸 내가 논증을 해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부정설도 제대로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다양한 이제 관점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익힐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5번은요, 진도는요, 교재 순서대로 가는데, 원래 이제 교수님들 책이나 워크북이나 다 심판법이 소송법보다는 앞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소송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공부를 합니다. 자, 왜냐? 심판은 소송하고 다른 점 위주로 공부하는 게 학습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소송을 이제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 이제 6번 모의고사는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실시할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처음 실시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하려다 보면은 처음에 개관하고 진도도 많이 안 나가 있다 보니까 진도 범위 찾기가 이제 힘들어. 허터 여러분 보고 뭐 진도 범위 아직 배우지도 않는 거 내자 그러면 막 또 씨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뭐 그렇게 이제 욕을 하고 그러진 않으시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실시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한 번씩은 직접 첨삭을 할 겁니다. 채점위원들이 이제 채점을 하지만 제가 한 번씩은 이제 돌아가면서 직접 첨삭을 해가지고 제가 첨삭한 걸 바탕으로 이제 강사 직접 채점평이라는 걸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제가 채점하면서 좋은 답안, 나쁜 답안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총평도 하고 이럴 건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답안은 내가 벤치마킹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썼지만 내가 다음번에 이 문제를 쓸 때는 이 좋은 답안처럼 나도 답안을 써야지 벤치마킹을 하시고 나쁜 답안은 이렇게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되겠지. 물론 내가 그렇게 안 썼으면 다음에도 그렇게 안 쓸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쓸 우려도 있는 거니까 아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나도 순간 이렇게 쓸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답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배척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적어도 이제 1순환부터 2순환, 3순환까지 계속 시험 보시면서 그 채점평에 나와 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실전에 갔을 때 훌륭한 답안을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답안, 나쁜 답안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시를 하더라도 잘 안 봐. 이상하게. 그냥 그때 잠깐 읽고 또 바쁘다고 채점평 안 보고 그냥 팽개치고 그러고 해설만 쓱 읽고 넘어가고 이러고 말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쪽지 시험 보시면요. 시험이 없는 날은 수업 시작 한 10여 분 전쯤부터 자율적으로 이제 쪽지 시험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라든가 어떤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 검토 이런 거 간단하게 해보라 이런 거 이제 쪽지 시험 볼 테니까 이건 뭐 자율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와가지고 꼭 시험 없는 날에도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면서 자꾸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8번 1대1 대면 상담을 제가 이제 15분씩 이제 대면 상담을 실시를 할 건데 나중에 다음 주에 학원 사무실 1층에다가 이제 뭐 표를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상담 시간에 쓰시면 되는데 제가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다른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블 헤더라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이제 상담이 어렵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상담을 실시할 테니까 뭐 붙여 놓는 건 1층 사무실에 다음 주에 붙여 놓을게요. 그럼 거기 가서 상담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상담은 어디로 오시느냐? 학원 1층에 가면은 저희 학원 강사 연구실이 있는데 글로 가시는 게 아니라요. 학원 1층 데스크 바깥으로 나가면 이 건물 제일 왼쪽에 있어요. 서점 지나가지고 제일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랑 이제 몇 분 선생님이 쓰시는 연구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거기 있다 보면 가끔은 이제 다른 선생님 찾으러 많이 와요. 똑똑해가지고. 여기 김진우 선생님 계세요? 뭐 여기 송인원 선생님 계세요? 많이 오시는데 거기는 이제 저랑 신희소 선생님하고 이제 국제법 하시는 이제 이종훈 선생님 계시는 이제 연구실인데 거기로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 오실 때는 꼭 답안지를 들고 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험을 볼 테니까 그 답안지를 가지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답안을 쓰는지 실력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 상담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답안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학습 방법 공고 보세요. 자, 예습 복수. 뭐 당연히 상식이고요. 근데 뭐 예습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지만 참 쉽지 않아요. 하면은 참 좋아. 좋은 건 나도 알아. 근데 잘 안 돼. 그죠? 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가능하다면은 어쨌든 빠른 속도로 스킵을 해오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은 적어도 이제 예비순환 들으셨던 분들은 쟁점과 암기라는 제 그 학습 가이드 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쟁점별 가이드 부분만이라도 꼭 진도 범위에 맞춰서 읽어보고 오시기를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습은 하면 좋고요. 근데 복습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복습하실 때 음미하시면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이번이 나의 마지막 정리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 쟁점마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세요. 특히 왜라는 의문은 어떤 학설이 대입하는 곳은 당연히 왜라는 의문이 있겠죠. 그죠? 이 논의를 왜 하는지 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라는 의문부터 던져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어떤 입장이고 그리고 나는 검토 의견을 어떤 의견으로 할 거야. 그걸 스스로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문제 제기하고 이런 학설 판례가 있었고 나는 여기서 어떤 견해를 취할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걸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걸 스스로 안 해. 그냥 책만 읽어. 강사가 쓴 책만 읽으면서 문제 제기 읽고 학설 판례 읽고 검토 읽고 그냥 이해가 되니까 그렇구나 하고 쓱 넘어가. 근데 이러면 이걸 내가 나중에 쓰려 그럴 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강사가 쓴 거를 공부한 다음에는 분명히 내가 책을 안 보고서라도 밤에 잘 때 눈 감고서라도 오늘 그런 쟁점이 있었는데 그게 왜 문제됐지? 어떤 학설이 있었지? 이들 학설이 주장하는 논거가 뭐였지? 판례는 어떤 입장이 있었지? 판례의 논거는 뭐였을까? 나는 어떤 견해로 검토할까? 내가 검토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돼. 그래야 내게 되는 거야.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이 말로 할 수도 있고 답안에다가 현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복습할 때 꼭 하세요. 근데 그것도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리고 복습을 제가 음미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요. 시간이 없는데 교과서에 있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2차 논술형 시험은요. 선택형과 달리 장점은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어차피 사례는 쟁점이 나오는 거야. 나올 만한 쟁점들이 나오는 거니까 꼬질꼬질한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쟁점 위주로 확실하게 내 걸로 정리하고 왜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거야. 제가 왜라는 의문을 던지라고 했다고 해서 책에 나와 있는 한 줄 한 줄 다 왜라는 의문을 던지면 그럼 나중에 너 왜 아직 한 페이지밖에 공부 못해? 이딴 소리밖에 못 듣는 거야. 진도가 못 나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왜라는 의문이라는 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 이제 워크북이 이제 교재고요. 물론 이제 2022년 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작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작년 책으로 수업 따라오셔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이제 바뀐 부분들은 제가 이제 추록을 카페에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요즘 카페 활동을 거의 못 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송구하기는 한데 유스티스의 행정법이라고 이제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이제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요새는 교재 관련 자료밖에 못 올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큰데 여기 교재 관련 자료에 가면은 이제 작년 책은 그 작년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추록을 어저께 이제 올려놨어. 오늘 새벽에 올려놨구나. 올려놨으니까 그거 이제 추록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이제 될 거고요. 제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그 답변을 제대로 이제 못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또 앞으로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못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뭔가 이거 이제 개선책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일단 1순환 강의에서 1순환용으로 질문하는 거는 우선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기 어렵거나 한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순환별로 질문 코너가 있으니까 1순환란에서 거기서 질문을 하면은 1순환 수업 시간 중에 질문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방침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 질문하고 한참 밀린 분들부터 먼저 답변을 해드리는 게 그게 이제 맞기는 한데 어차피 금년 2차 시험 지났고 늦었으니까 그냥 이번 1순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살리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이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건 이따가 책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고 워크북 지금 갖고 계시니까 잠깐 보신다면요. 워크북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예컨대 뭐 한 99페이지 가보세요. 25번. 작년 책 갖고 계신 분들도 뭐 25번, 99페이지 같은데 가보시면은 일단 워크북은 교수님 교과서처럼 모든 목차 체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제 진도에 맞춰서 쟁점별로 목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번, 99페이지 보시면 법령 보충적 규칙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법령 보충적 규칙에 대한 이제 일반 이론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100페이지에 관련 판례라고 해가지고 판례 중에서도 이제 또 리딩 판례 같은 거를 제가 따로 또 소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 그리고 이제 판례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뭐 이런 거 정도를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약식 판례집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가면 기출 사례를 요것과 관련한 기출 사례를 이제 또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기출 문제가 될 때는 이런 스타일로 또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익힐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예요. 본문에선 이론을 소개하고 관련 판례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기출 사례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습할 때는 이제 관련 판례하고 기출 사례까지 공부를 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앞에 이론에서 문제 소재하고 학설 판례 검토 여기에서 키워드들만 남겨놓고 시험 앞두고서는 그런 것만 빨리 보고 파파박 넘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책을 만들면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강의 계획서로 오시면 이제 쟁점과 암기가 이제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예비순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다 가지고 계시죠. 쟁점과 암기는 다시 두 가지 파트인데 쟁점별 가이드가 있고 필수 암기 문장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쟁점별 가이드는 여러분이 예습할 때 이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예요. 또 시험 막판에서 쟁점을 쭉 한번 스킵할 때 그때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수 암기 문장은 뭐 워크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추려내 가지고 적어도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꼭 암기해 둬라라고 이제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가능한 한 많이 반복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수 암기 문장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쟁점 암기는 이렇게 이제 작은 사이즈니까 여러분이 휴대하기 쉬우니까 평소에도 이제 많이 들고 다니면서 그냥 수시로 활용하면서 이거 보면서 서로 간에 묻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활용을 하란 말이에요. 개념 같은 것들은 평소에 신경을 써서 키워드들을 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행정법 캡슐은 뭐 많이 보는 교재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판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이제 교재인데 나는 보통 이제 일반 이론은 어느 정도 됐고 더 많은 판례들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은 책이고요. 아마 8월 말 정도에 이제 개정판이 이제 나올 걸로 생각이 되니까 뭐 지금 이제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판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한번 활용을 하면은 이제 좋습니다. 물론 워크북에 나와 있는 중요한 판례들도 이제 거기에 다 있지만 이제 워크북에 없는 판례라도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사려야 될 만한 사실관계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 그런 판례들이 이제 좀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를 교과서 목차에 맞춰가지고 쭉 이렇게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읽다 보면 판례 문장들이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뭐 여력이 없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활용하는 교재예요. 근데 이제 5번 사례집.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사례집은 이제 보게 될 건데, 이순환 때는 이제 메인 교재가 제가 쓴 행변사기 기출사례집, 행시, 변시, 사시, 기출사례집이라는 사례집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순환 때 이제 주 교재가 되는데, 그 행변사기 기출사례집을 지금부터 미리 사서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진도 범위에 맞춰서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순환 때 가서 사례집 본다, 뭐 그것도 그때 가서 보지만 지금 미리 진도에 맞춰서 요 진도에서 기출 사례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물론 워크북에도 기출 사례가 있긴 해요. 근데 워크북에 이제 기출 사례보다 제 행변사기 사례집의 특징은 뭐냐면은 워크북의 기출 사례는 그냥 기출된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종합 사례예요. 물론 그 진도 범위에 맞춰 있는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 기출문제 50점이 나오면 어느 특정 진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여러 진도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사례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소개되어 있더라도 꼭 그 파트에 국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행변사기 사례집의 특징은 진도별로 쪼개놨어요. 50점짜리 사례가 3개 파트가 있어. 그럼 그걸 다 쪼개가지고 진도에 맞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은 종합 사례를 보면서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공부가 아직 덜 됐고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진도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맞는 기출 사례를 학습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변사기 사례를 지금부터 미리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옆에다가 놓고 그러고 같이 물론 아직 꼼꼼히까지는 안 봐도 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 이게 쟁점이 뭐구나 이러고 보면 되는 거야. 물론 중간에 나오는 문제 제기 학설 판례 검토는 워크북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보고 문제 제기 어떻게 하나,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나, 사안 포섭은 어떻게 하냐. 특히 사례집이니까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이제 신경 쓰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사례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런 질문을 제가 또 많이 받아요. 그래 이론을 일단 읽으면 이해는 돼요. 학설 판례 읽으면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게 사례에서는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사례집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사례에서는 내가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 사례집 중에서는 이제 뭐가 좋아요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요즘은 이제 김양기 교수님 사례집을 추천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박정희 교수님 사례집도 같이 추천을 했는데 그 책이 이제 절판이 된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책도 서점에서도 이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김양기 교수님 사례집이 교수님 사례집 중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볼만하고 제일 방대하고 사례도 제일 많고 방대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기에는 이제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단권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단권화는 줄이는 거다. 키워드 중심으로 줄이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노트 제공해 드렸죠. 빨간 책 필기노트. 이 필기노트는 예비순환 때 필기노트하고 뭐 거의 같아요. 일부 그 오탈자 수정한 거 말고는 거의 같기 때문에 예비순환 때 필기노트 옆에다가 뭔가 많이 메모해 두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그거 계속 보셔도 됩니다. 뭐 오탈자 이제 수정한 거 제가 또 수업 시간 때 뭐 공간에 관련되는 얘기도 하고 할 거니까 그거 그냥 계속 보셔도 이제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작년도 일순환 거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가 약간 달라졌는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려면은 그냥 작년 거 갖고 이제 들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필기노트 드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은 안 듣고 필기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제 설명에 집중하라고 이제 필기노트를 드린 거고 필기노트 옆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짝 이제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교과서 순서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이제 관련 파트를 다른 곳을 또 갔다가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업 들으면서 뭐 필기노트든 아니면 어디 연습장이든 거기다가 뭘 하셔야 돼요? 반드시 갔던 데를 또 메모를 해놔야 되겠지. 그래야 복습할 때 어떻게? 똑같이 따라가겠지. 지금 20페이지 공부하다가 170페이지 갔다 왔으면 중간에 170페이지를 메모를 해놔야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거기 가서도 같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좀 귀찮지만 이제 역시 이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귀찮고 헷갈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는 데는 관련되는 파트를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제 신념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 파란 책 설명 안 드렸네. 자, 파란 책 봅시다. 자, 보충 자료는요. 이것도 뭐 작년도 일수는 보충 자료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작년도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도 걸로 이제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